불법 영상 합성물이죠. 딥페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잡혀서 논란이 크죠. 겹지인 또는 겹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지인이 겹친다는 뜻이겠네요. 이런 겹지방을 운영하면서 아는 사람들 얼굴을 소위 말하는 야동에 합성해서 퍼뜨리는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은 얼마나 더 크게 가중 처벌되는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종탁TV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시사상식과 법률 지식이 팍팍 올라가는데요. 딥페이크 말들 많은데 실제 딥페이크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AI 기술 중에서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크, 가짜란 뜻이죠. AI 안면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이네요. 제 얼굴을 게임에 넣어서 게임 속 주인공이 제 얼굴이 돼서 게임을 하는 것, 영화에 제 얼굴 넣어서 영화 주인공이 제가 되는 것, 이런 걸 상상해 보기도 했는데요. 너무 앞서갔나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사진을 넣으면 영상에 그 얼굴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술이 상용화됐는데요. 결국 인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성을 AI 기술과 접목하는 이런 딥페이크가 생겨버렸네요. 자, 딥페이크의 범죄 수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죠. 얼마 전에 텔레그램 창립자 CEO가 파리에서 체포됐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에 아까 설명드렸던 겹지인 방, 특히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사람들이 방을 만듭니다. 이전에 N번방 유명했죠. 서울대 출신 사람들도 방을 만든 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인하대라고 합니다. 방을 만들어서 방에 들어온 사람들, 특정 여성분을 아는지 확인을 하고 그 함께하는 여성의 SNS에 올린 일상 사진들 있죠. 그 사진의 얼굴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영상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죠. 딥페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소위 야한 동영상, 야동에 자신이 아는 지인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학별, 지역별로 겹지방이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겹지방도 있습니다. 방마다 1000명 넘고 많게는 3500명 있는 방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겹지방은 충격적이네요. 저희 때는 소위 까진 친구들이 불법 비디오를 구해서 돌려보고 했죠. 저는 학업에 전념하느라고 그런 건 안 봤는데요. 나중에는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야동들을 다 인터넷으로 봤죠.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아는 여학생 얼굴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음란마귀가 들은 건가요? 실제 올해 서울경찰청에는 딥페이크로 10대 청소년들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 인기가 많아서 딥페이크물을 많이 만들면 아예 방 이름을 김땡땡 능욕방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개인별 이름의 대화병도 생겼다는데요. 아니 자신이 성관계한 영상도 아닌데 포르노 배우들이 한 것을 자신 얼굴에 합성해서 이런 게 돈다면 입장 바꿔서 열어버리면 피꺼서 타겠죠. 이번 인하대 딥페이크 방도 피해 여학생이 직접 해당 방을 찾아서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소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 유포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2019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성범죄 영상물이 이슈화되면서 2020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법조문을 보여드리죠. 법조문 보이십니까?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는데요. 14조의 2입니다. 제1항 반포 등을 목적으로, 목적범이죠. 대상물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찍힌 여성을 말하겠네요. 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걸 어떻게 판별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딱 보면 압니다.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반포하는 거죠. 퍼뜨린다는 얘기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걸 하면 돈 받고 한다는 거죠. 7년 이하의 징역, 벌금이 없다는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없는 범죄는 무섭죠. 초범이라도 벌금이 아니라 막바로 징역부터 가니까요. 사항은 상습할 경우 2분의 1 가중하죠. 정리해보면 새로 추가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의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고요. 제2항은 반포를 하는 경우고, 3항은 영리 목적을 가중처벌하는 거고, 4항은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똑하신 시청자님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딥페이크물을 반포할 목적,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만들어서 나 혼자 본다, 이거를 처벌하는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 딥페이크나 성폭력 음란물 만들었을 때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가장 핵심은 이 반포할 목적이 있었냐인데요. 실제로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반포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 사람은 불송치 받은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잘리거나 왕따를 당하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 성행위하는 거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 그러면 카메라 촬영 범죄로 처벌됩니다. 자, 반포 목적이 없었다. 나 혼자만 봤다. 이거 입증 잘 하면은 무죄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봤다. 공유가 됐다. 이러면 처벌받겠네요. 야동 다운받아서 보면 처벌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요즘은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이런 야한 동영상, 수익할 수 있는 불법 영상들 다운받아서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대상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겹지방도 있었죠.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범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소년재판 통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4세가 넘는 중고등학생들은 딥페이크 범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받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폭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엄청난 괴롭힘인 것이죠. 학폭위는 학생종합기록부라고 그러죠. 학종에 남게 돼서 진학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자가 돼서 과학고나 유명 공대에 갈 수 있었던 학생이 성범죄가 돼서 인생 끝날 수 있으니까 혹시 만들었더라도 혼자만 보고. 자, 마지막으로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 그럼 청소년들 그렇게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약칭으로 원래 청소년 성보호법인데요. 주로 아청법이라고 하죠. 조문 보이십니까? 아청법 제11조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배포입니다. 이 경우 아청물 제작죄가 돼가지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분, 이하가 아닙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내가 안 만들었어도 타인하고 공유해서 본다.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야동 그냥 보는 거랑 달리 단순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도 처벌되네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 여러분, 법을 보면 제1조에서는 보통 이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제2조에서는 보통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청법 1조는 목적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하는 것을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보통 만 18세 이래도 성인 같은데 조심하셔야겠죠. 5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그래서 뭐냐? 아동 청소년 또는 여기 주의하셔야겠죠.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아동복 입고 교복 입고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성교, 유사성교, 자위,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아동 청소년을 성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상물, 이런 걸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통신 같은 거겠죠.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2항 보이십니까? 영리 목적으로 돈 받고 한다는 거죠.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고 소지, 운반 말 쫙 나오죠. 공연이 전시, 상영까지 하네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4항은 이런 아동 청소년들을 제작자한테 알선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항,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1항, 제작하고 수입 수출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벌백계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미수범도 처벌하고요.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합니다. 딥페이크나 범죄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운영자인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 현지시가 8월 24일에 제 동생이 있는 파리에서 잡혔습니다. 범죄 악용 방치 혐의로 체포된 건데요. 파벨 드로프 사진 보이십니까? 잘생겼죠? 원래는 러시아 사람인데 쌍떼 빼테르부르크 여름궁전 있는 곳인데 가보셨습니까? 거기 언어학 이런 거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와 프랑스,
복수 국적자고 자녀가 5명이나 되네요. 이게 제일 부러운데 재산이 155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예, 이런 범죄를 방조하면서 돈을 엄청 모은 걸로 보이는데요. 텔레그램 보안 기능이 뛰어나죠. 전 세계 사용자가 최소 9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거는 서버가 다 한국에 있고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 잡아내죠. IP 찾아내고. 근데 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죠. 제가 알기로 두바이 쪽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사용자 정보 공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성착취물에 쓰듯이요. 국내에서 텔레그램이 특히 마약 판매 유통에 쓰이고 이런 딥페이크나 성범죄물 N번방처럼 이런 거에 쓰이고 있는데 이제는 텔레그램 창업자도 체포됐다고 하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들도 찾아서 엄벌하고 더 이상 이런 음지에서 하는 범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딥페이크 논란에 대해서 딥페이크의 정의서부터 어떻게 처벌되는지,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 엄하게 처벌되니까 인생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장난으로라도 지인들 얼굴을 음란물에 넣는 딥페이크 만들거나 공유하다가 인생 날아가지 마시고, 특히 청소년들은 장난으로라도 동기 여학생들 얼굴 썼다가 아까 전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했죠.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되니까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상상으로 하세요. AI 기술 좋은 데 쓰시고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만드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딥페이크 쓰지 말라고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